블랙라벨 일단 핍니다. 숙제가 조금 양이 됐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설이기도 하니까 제가 설에 그걸 모르겠어. 그거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볼 것 같은데 아마 그 다음 주에 딱 마지막에 보고 마무리하는 일정이 아닐까 싶네요. 일찍 안 와? 아저씨 그리고 그 요청한 영상은 상훈아 내가 편집하고 업로드가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끝나고 남아서 하고 가 질문. 알았지? 오늘 병원 가야 돼. 아니 그 질문 몇 개만 하면 된다며. 아니 저 진짜 시간 너무 1시간 뒤에 학원인데 사람 많으니까. 아우 내가 그럼 그 귀찮게 편집해서 줘야 돼? 아니 그 화요일에 그러면 네. 그 5분쯤 제가 주말에 편집해서 보내드릴게요. 아우 진짜 씨 귀찮게 말이야. 일단 그거는 빠른다. 그 뭐야 뒷부분 없는 거 추가로 인쇄한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등식 마무리하고 갈게. 어디냐면 블랙라벨 어디냐? 78페이지부터 보면 되죠. 얘들아 그래도 돼? 응? 그래도 되니? 추가로 질문할 게 혹시 남아있을까요? 거의 2스텝에 78쪽 79쪽 얘들아 78쪽 79쪽 추가로 질문할 거 남아있어 없어? 70, 아? 15번 15번 이따가 볼 거고 15번이 질문이야? 2스텝 질문할 문제 또 여긴 없어? 80쪽 81쪽 32번 이거 잘 볼 거고 또 지원 없어? 82쪽 마지막 페이지 3스텝 들어가야 되네 3스텝 이따 한 바퀴 딱 볼 거야 아? 근해 분리 여기 잘 풀려? 42번 이런 거 잘 풀었어? 제가 힌트랑 잘 드렸죠? 맞아? 30 응. 42번? 42번이잖아 42번 먼저 보고 갑니다 얘 먼저 보고 갈게 근해 분리 문제고 내가 문제는 두 가지로 쪼개서 푸는 게 편하다 그랬지 일단 x의 제곱 마이너스에 m 더하기 1의 x 더하기 2m 이퀄 제로인데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적어도 한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이 적어도 하나 요 멘트에서 일단 여사건을 떠올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오히려 여사건으로 풀면 더 복잡해집니다. 케이스가 훨씬 많아지거든. 왜냐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의 반대 중에는 허근을 갖는 상황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단 말이야. 그래서 허근 갖는 상황이랑 그 다음에 실근 갖는 상황이랑 막 케이스를 분류해서 막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네 어서오세요. 이거는 여사건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게 편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두 근이 모두 있는 케이스랑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한 개만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제가 기본적인 상황으로 오직 한 실근만이 오직 한 근만이 얘와 얘 사이에 놓인다 이런 조건으로 제가 읽어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었어.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첫 번째 상황은 두 근이 모두 여기와 여기 사이에 놓일 조건이니까 니들이 한 파축을 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이렇게 임차함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가 양수 이렇게 찍혀 있으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이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 그래서 내가 현재 이 녀석을 그냥 fx라고 이름을 붙였다 라고 생각하면 f-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의 1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추계 방정식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등호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전부 다 등호를 붙여준 거야. 괜찮냐? 0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열심히 풀어주시면 돼 상훈아. 이어가나? 요거 이제 계산하고 노가다 하는 건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f-1을 열심히 계산하면 3m 플러스 2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 돼. 그 다음 얘 열심히 계산하면 m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하면 돼. 그 다음 판별식은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현재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은 2분의 m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 라는 걸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요. 아저씨 뭐 어쩌라고. 왜? 32번 하셨는지 32번 안 했어요. 여기부터 하고 있어. 여기부터. 에?
여기 열심히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얘는 지금 m이 음수 나오니까 여기를 다 같이 만족하는 거 m이 양수지. 맞아? 그 다음에 얘 만족하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부터 m이 1까지다 라고 나오는데 양수인 부분 중에서 얘네들만 골라오면 얘네들만 합쳤을 때 현재 0부터 m이 1까지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누구 합쳐주면 돼? 요거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추가로 합쳐주면 되겠죠? 맞아? 그럼 얘는 뭐야? m-3의 전체의 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이 3 플러스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m이 3-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요 중에서 양수 범위를 가져오시면 되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지금 1보다 커서 여기는 볼 필요가 없고 요 녀석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최종적으로 m의 범위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어떻게 나타나? 0보다 크거나 같고 m이 3-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는 m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그냥 기본 근해분리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어떻게 해석하자고 그랬어? 오직 한 근만이 여기 사이에 놓인다 라는 거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요런 한 근만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놓이는 여기서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음수였으면 여기서 양수 이런 식이니까 내가 이거 우아하게 어떻게 보자 그랬어? f1 곱하기 f-1이 음수다 라고 보면 된다 그랬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0된 상황도 사실 관찰해야 되고 원래 엄밀히 말하면 오직 한 실근만이 여기 사이에 놓인다 라는 조건에서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선 등호 성립 순간 따로 체크해야 되거든. 얘가 만약에 0 될 때 얘가 지금 요 사이에 놓이는지 혹은 얘가 0 될 때 얘가 얘 사이에 놓이는지를 따로 체크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차피 원래 구하고 싶었던 게 여기 사이에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하나라도 실근 가지면은 다 포함되는 거야. 그치? 맞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등호 성립 순간을 따로 체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식으로 써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없을 때는 얘들아 이거 등호 성립 순간 따로 체크해 줘야 되는 조건이야. 그지? 맞아 아니야? 뭐 여튼 요 녀석 이용해가지고 이제 답을 구하시면 되고요. F1하고 F-1은 아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계산해놨으니까 열심히 써주면 M 곱하기 3n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별식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랑 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m이 0까지다 라고 이렇게 조건이 지금 나왔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녀석 범위랑 요 녀석 범위를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합쳐주셔야 돼. 그치? 그래서 최종적인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그 다음 어디까지요? 3 마이너스 2 루트 2까지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이해가지?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실수 m의 범위를 열심히 구했고요. 얘가 지금 p 값이고 얘가 q 값이니까 여기다 2분의 9 곱한 다음에 얘 더해주시면 답이 마이너스 2 루트 2 나타날 거예요. 상훈아 맞아? 하여튼 그러하다 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는 게 훨씬 편안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넘어가도 돼? 얘들아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못했던 얘기를 마저 좀 정리를 하고 저기 질문 나온 15번, 32번도 마저 보려고 해. 그래도 되지 얘들아? 지난 시간에 제가 연립부등식 관련해서는 아직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연립부등식 지금 숙제로 풀어온 문제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들일 텐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냐? 일단 연립부등식이다 라고 하면 부등식이 2개 이상 나타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 도구를 말해라 라고 하면 수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중학교 때부터 배운 기본기 수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보통은 공통범위 찾는 거 맞지? 맞아? 겹치는 범위 찾을 때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손으로 직접 그려주시라 라는 얘기 열심히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수직선이 적극적으로 쓰이는 상황은 그냥 단순히 공통범위 찾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정수 포함 문제 를 다룰 때 수직선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해당되는 부등식에 뭐 정수가 포함될 조건, 포함되지 않을 조건 그런 것들 물어보는 경우 많죠. 맞아? 보통 이제 문제에서 미지의 범위가 하나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 확정된 범위가 하나 등장해서 뭐 그 안에 걔가 포함될 조건 그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보통은 확정된 해 기준으로 생각한다라는 마인드 세팅을 가져가야 되고 이때 지금 보통은 등호 성립 순간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니까 등호 성립 순간은 그냥 따로 체크한다 라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등식에 일단 위치관계 먼저 설정해 둔 다음에 등호가 완벽하게 성립할 때는 과연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마다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민하게 따로따로 좀 체크를 해주자 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가장 짜증이 나는 순간은 이런 순간이지. 미지수
경계값이 등장하는 순간.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었는데 경계 지점이 미지수로 등장하면 당연히 대소 비교에 따라서 경계끼리의 대소 비교에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뭘 분류하는 거야?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일단은 하나하나 노가다로 케이스 분류해서 풀겠다라는 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x-1, x-a가 뭐 0보다 작다 뭐 이런 부등식이 등장했다 라고 했을 때 현재 미지수 경계로 등장하는 게 여기서 a가 나오고 여기 확정된 경계로 등장하는 게 1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너희들이 케이스 분류를 할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분류해야 돼?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아주 특별하게 a가 1인 순간도 관찰해야 되지. 맞아? 즉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했다면 일단 요때는 부등식으로 이제 뭐야 해가 작성되는 건데,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특수한 해가 발생하면서 뭔가 특이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저런 순간들만 좀 따로따로 체크를 해 주자라는 겁니다. 괜찮나? 이해 가지 얘들아? 그래서 지금 질문 나온 15번 문제가 대표적으로 미지수 경계가 등장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투스텝에 15번 한번 보고 갈게 얘들아. 그래도 돼? 어디 페이지냐면 78페이지 15번 문제. 문제에서 뭐라 했어? 2위와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가 2a제곱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최소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인수분해는 잘 했을 것 같아 상훈아? 그래 안 그래? 주어진 식 인수분해 하면 x 더하기 2a에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여전히 미지수 경계가 뭐가 등장하고 있어? 마이너스 2a랑 그 다음에 a로 등장하고 있지. 맞아? 그럼 얘네들 중에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해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나눌 수밖에 없다고?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네들이 누가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려면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야 되는 거 맞아? 상훈아 듣고 있냐?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인 케이스, 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인 케이스, 다음 세 번째 아주 특별하게 a가 뭐 되는 케이스도 관찰해야 돼? 0 되는 케이스도 관찰해야 됩니다. 그지? 그럼 a가 만약 양수였으면 얘가 큰 값, 얘가 작은 값이니까 얘가 0보다 크다면 팔을 벌리는 범위로 나타나는 거 맞아? 그래야 그래? 맞지? 그래서 x가 지금 큰 거보다 크거나 x가 작은 거보다 작다라고 써지고요. a가 음수였을 땐 이거 대소관계가 바뀌니까 x가 큰 거보다 크거나 x가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나고, a가 0이었을 때는 지금 여기에 특수한 해가 발생하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니까 이거 사실 x가 0만 아니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맞지? 맞아? 어서오세요. 맞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요 범위일 때, 이거일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특수해는 문제에서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 되지. 0만 아니면 다 성립하니까 당연히 이 범위에서도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a가 0인 거 문제의 답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다음 이제 x가 0보다 a가 a보다 크고 마이너스 2a보다 작을 텐데 요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지금 a가 양수일 때면 요 범위 안에 얘가 포함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즉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a보다 크다 안쪽에 이렇게 2부터 4까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소관계부터 설정한 다음에 이거 등호 성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그때 직접 대입해서 확인하시라고. 알겠나? A, E 될 수 있나 없나? 이 문제에서 될 수 있잖아. 둘 다 빵꾸 뚫려 있으니까. 만약 여기에만 빵꾸 색칠돼 있으면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얘를 포함할 조건을 쓰는 거니까. 이해가?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봤을 때도 이번엔 A가 음수니까 얘가 양수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똑같이 그냥 여기 그대로 그림을 써도 되지. 얘가 그냥 마이너스 2A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똑같이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 되십니까? 그럼 요거 범위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범위가 지금 양수였는데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 범위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음수였는데 A가 내가 마지막 범위에 나왔던 0인 순간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이거 범위가 지금 0이라는 예민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최종적인 해는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1부터 A가 2까지다 라고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는 거 맞지? 이거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지수 경계값이 등장하고 있으면 케이스 분류 한 땀 한 땀 해 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경수야 너 기다리느라 내가 42번 풀이를 안 지우고 있었어요. 너 잘 풀었어? 하여튼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그래서 일단 케이스 분류가 들어오는 문제가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시간만 쓰면 풀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따가 제가 최종 병기로 케이스 분류하지 않고 그냥 막 풀어버릴 수 있는 방법도 소개는 시켜드릴 겁니다. 하여튼 기본기는 케이스 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결국 여기에서 보통 문제와 돼서 등장하는 게 그 미지수 경계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 안에 어떤 정수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등장한단 말이야 보통은.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뭔가 틱하고 걸리는 순간 기준으로 잘 생각하고 등호 성립 순간은 따로 체크한다라는 마인드만 잘 가져가시면 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6번 문제가 너네 저번 숙제로 풀어왔던 원스텝에 6번 문제를 한번 가볼래? 원스텝에 6번 문제 6번 문제 보시면 연립부등식 직접 푸는 문제지. 맞아?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풀어주면 아마 이런 부등식이 나왔을 거야. 2분의 원스텝이야 얘들아. 73페이지 2분의 3a 플러스 3 얘가 지금 크고 그 다음 a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부등식을 직접 풀 수 있으니까 요 주어진 범위 안에 정수 7이 포함될 조건이잖아. 7이 포함. 맞아? 그래서 지금 부등식 안에 요렇게 2분의 3a 플러스 3이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4 이렇게 들어있었을 때 정수 x값이 지금 7만 포함돼야 돼. 7만. 그럼 요 안에 7만 포함되려면 요렇게 7이 있고 나머지 6하고 8은 바깥에 이렇게 놓여있는 상황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면 되지. 맞아? 그럼 여전히 대소기 비교하면 요렇게 되는 거 바로 볼 수 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여전히 예민하게 관찰해야 되는 건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란 말이야. 그럼 6이 지금 여기 들어오면 돼 안 돼? 얘랑 똑같아도 되지. 여기가 빵꾸 뚫렸으니까 여기 오더라도 여전히 7은 포함하고 6은 포함 안 하는 거라고. 그다음 얘랑 같아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얘가 이제 7로 다가와 버리는 순간 7을 포함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 얘랑 7이 같아지면 돼 안 돼? 되지. 여기는 지금 빵꾸가 색칠돼 있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다가오더라도 여전히 7은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 얘가 8에 다가오면 돼 안 돼?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빵꾸가 색칠돼 있으니까 8은 포함하면 안 돼.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들이 대소 비교할 때 일단 위치 관계 먼저 설정하고 등호 성립 순간 따로 체크하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져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제에 따라서 이 정수 포함 문제를 푸는데 직접 부등식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 직접 안 풀릴 때. 이 문제는 지금 직접 경계값이 미지수 경계더라도 잘 구해졌지. 맞아? 직접 부등식이 풀린단 말이야. 근데 부등식이 직접 인수분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정수가 포함될 조건, 포함되지 않을 조건, 그런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니들이 여전히 부등식도 대입으로 풀 수 있어. 뭐냐면 그냥 주어져 있는 포함되는 정수를 그냥 저스트 대입해가지고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식을 세워주면 사실 그만이다 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면 이 문제를 지금 봤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7이다 라는 말은 x자리에 뭘 대입했을 때? 7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는 거지. 맞아? 너네가 아마 이 문제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 연립부등식을 다시 한번 A에 관해 열심히 풀어주면 최종적인 답이 3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나왔지? 답이 이렇게 나왔잖아. 너네 잘 풀었잖아. 여튼 그러한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부등식을 직접 못 풀었다라고 생각해보자고. 맞아? 그랬을 때 지금 x자리에 내가 대입해가지고 a의 범위를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럼 보통 이제 x에 뭔가를 대입해서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a에 대해 정리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첫 번째 식을 a에 대해 정리해주면 3a 더하기 3이 2x보다 작은 거니까 3a가 2x-3보다 작은 거고, 따라서 a 값이 3분의 2x-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범위 하나 뽑아줄 수 있고요.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a에 대해 정리하면은 a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x-4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맞아?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해주면 결론적으로 x-4보다 크거나 같고 a가 3분의 2x-3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는 건데, 내가 어차피 요 범위 안에 x에 대한 부등식인데 누가 포함될 조건? 7이 포함될 조건 찾는 거니까 7을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가나? 그럼 7을 직접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으면 3보다 크거나 같고 a는 7이 14 빼기 3이니까 3분의 11보다 작다라는 답이 사실 한 큐에 등장하는 거 맞지? 이거 이해가 가나? 무슨 말인지? 선생님 이건 잘못 푸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야. 왜냐면 7만 현재 문제에서 원하는 것 7만 7 딱 하나만 포함될 조건을 찾는 거니까 7 근처에 있는 6과 8은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7은 포함하되 6과 8은 포함하면 안 된다. 사실 엄밀히 풀려면 여기 대입으로 풀었을 때 여기 최초 등장했던 요 a에 관한 식에다가 x에다 6을 대입하거나 x에다 8을 대입했을 때는 성립하면 안 되는 범위를 찾아야 돼. 이해가 갑니까? 즉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이제 여사건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이 녀석의 반대 범위인 누구? 지금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가 x-4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a가 3분의 2x-3보다 크거나 같다 얘들을 대입했을 때도 둘 다 성립해야 된다고. 이해가 가나? 즉 걔네들이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 x에다 실제로 6을 집어넣으면 a가 2보다 작거나 혹은 a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6이 12에서 3 뺐으니까 9, 그 다음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가져오는 거지. 맞아? 얘가 6을 대입한 결과인데 아까 구해냈던 7을 대입한 결과랑 이 녀석이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셔야 된다고.
이해가 갑니까? 그럼 이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얘는 탈락이고 다음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 가져오니까 여전히 얘로 결정되는 거 맞지? 이해가? 이 과정을 뭐에 대해서도 하면 돼? 8에 대해서 하면 돼. 되나? 이 문제를 이렇게 풀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부등식의 정수 포함 문제인데 이렇게 부등식이 직접 안 풀리는 순간이 있단 말이야. 수직선으로 경계를 직접 찍을 수 없는 순간이 만약 다가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뭘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대입을 이용해서도 풀 수도 있어야 되고 아마 3스텝에 실제로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있었을 겁니다. 안 풀리는 문제. 그래 안 그래? 맨 마지막에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따가 3스텝 볼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고정관념으로 갖지 말고 우회적인 풀이 루트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해가 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일단 넘어갈게. 다음 이제 미지수 경계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풀이가 이 케이스 분류. 이게 가장 전형적인 풀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건 좀 특이한 구간들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구간 전체를 관찰한다 라는 느낌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 요건 내가 2차 함수의 최대치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움직이는 구간 뭔가 고정된 값에 집중한다 라는 거고 t보다 크거나 같고 x가 t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와 있으면 구간에 뭐가 일정한 거야 얘들아? 길이가 일정한 거지. 맞아? 즉 일정한 값이 존재하면은 굳이 우리가 케이스 분류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동영상 재생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a-t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 플러스 t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구간에 뭐가 일정한 거야? 중심이 일정한 거잖아. 맞아?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구간의 요 간격 a가 일정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x 이퀄 a를 기준으로 좌우로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구간을 펼치는 느낌이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값이 등장하고 있을 때는 니들이 뭔가 고정된 애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 가면서 움직이는 구간을 관찰해주자 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가 정수 포함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기점이 되는 순간을 틱하고 걸리는 순간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라는 마인드 세팅만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네가 숙제로 풀어온 2스텝으로 다시 가서 31번 문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31번 잘 풀었니? 잘 풀었어 못 풀었어?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고요. 절대값 x-k가 5보다 크고 그 다음 밑에 거 인수분해 하면은 x-6에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부터 x가 6까지다 라고는 잘 구했지. 맞아? 잘 구하지 않았어? 뭐 여튼 여기에 들어오는 지금 뭐라 그랬냐 정수 x값의 합이 5가 된다 라고 줬잖아. 정수 x의 합이 5 합이 5가 된다 라고 했는데 밑에 부등식은 그냥 풀렸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 0, 1, 2, 3, 4, 5다 라고 직접 내가 값을 구할 수 있지 정수 x를. 맞아? 그럼 쟤네들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범위를 만족하는 애들만 가져왔을 때 합이 5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은 지금 얼마 나온 상황이야 얘들아? 요거 지워지고 5 더하기 9니까 14 나온 상황이지. 맞아? 그럼 14에서 이제 정수 x의 합이 5가 나오려면 여기서 9가 빠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9가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생각했을 때 일단 누구랑 누구 빠지면 돼? 4랑 5가 이제 날아가면 되지. 여기서 이제 4와 5가 밖으로 날아가는 방법이 일단 하나 떠오르고요. 아니면 그냥 합이라고 했지만 5 하나만 남아있어도 되잖아. 맞아? 즉 5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전원이 날아가도 상관이 없지. 이해가 갑니까? 쟤네들이 그냥 날아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구간을 보니까 이거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고 이거 그냥 x-k가 5보다 크거나 아니면 x-k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풀리는 부등식이잖아. 맞아? 그래서 구간 자체가 x가 k 플러스 5보다 크거나 아니면 x가 k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k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간이긴 한데 이 구간의 경계와 이 구간의 경계의 뭐가 일정한 상황일까? 중심이 일정한 상황이다 라는 거 느껴져? 구간 중심이 현재 얼마로 일정해? 얘들아 k로 일정한 상황 같냐? 그래 안 그래? 물론 일정한 게 아니라 k 값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k를 기준으로 대칭 구간으로 잡힌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요령적인 측면으로 보면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움직인다 라기보다는 약간 고정관념을 버리고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네들이 k 값에 따라 자라락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 편안하거든. 그림을 여러 번 그리지 않기 위해서. 뭔 소리냐면 이 그림을 그려주려면 이렇게 x축이었다 라고 했을 때 어딘가 정수 지점 k가 놓여 있을 거라고. 괜찮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 지점에 현재 k 플러스 5라는 정수 지점 찍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뒤로 간 지점에 k-5라는 정수 지점이 찍혀 있을 거라고. 그 옆에 또 정수 지점 몇 개씩 찍혀 있었겠지 계속. 맞아? 내가 원하는 구간은 여기보다 작거나 아니면 여기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구간 자체가 K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상황으로 항상 펼쳐지고 현재 뭐도 일정한 상황이다라고 읽어줘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얼마로 일정해더라? 10으로 일정한 거 맞냐? 이해가? 얘는 구간의 길이는 아니지만 구간의 양 끝에 지점에 간격이 10으로 일정한 상황이니까 봐봐.
지금 내가 움직이는 정수로 생각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말아야 되느냐 라는 걸 따져야 되는데 해봤자 이거 6개, 7개 정도 되는 값이잖아. 맞아? 그래 안 그래?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차이가 6밖에 안 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두 범위에 동시에 걸쳐서 펼쳐질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야. 뭔 소린지 알았어? 한쪽에만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걸쳐져 있거나 한쪽에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걸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되나? 이 상태에서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네.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최초 여기 다 포함되는 상황에서부터 점점점 튀어나가기 시작해서 4와 5가 배제되기 시작하는 순간을 생각하면 여기 빵꾸 뚫렸으니까 여기가 4가 오고 여기가 5가 되는 순간 여기 3부터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순간 원하는 상황이지. 이거 뭔 소린지 알겠니? 되나 안 되나? 즉 4라는 녀석이 어디 걸리는 순간이 기점되는 거야? K-5에 걸리는 순간이 기점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기점이 K가 9가 되는 순간이다 라고 찍을 수 있어? 이거 이해가 가냐?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원하는 상황이야. 그 다음 얘보다 더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더 합이 작아질 거고요. 줄줄줄 가다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찍어주면 되지. 맞아? 그럼 최초에 그냥 5가 여기 혼자 들어오는 순간이 두 번째 기점 되지 않겠냐? 이해가 가냐?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오는 순간? 얘가 4 들어오는 순간이니까 내가 원하는 두 번째 기점이 K 플러스 5가 4 되는 순간이라서 K가 1 되는 순간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이 순간 말고는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야. 이해가 가지? 이제 더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 그러네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마이너스 1이야. 되시죠? 하여튼 요 두 개의 순간만 잘 찍어주면 되니까 구하고 싶었던 최대치에서 더해주면 8이다 라고 써지는 거 맞지? 이해가 가냐? 이거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구간이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이 관찰될 때 뭐 내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상황 두 가지로 쓰긴 했지만 맨날 이런 것만 당연히 나오진 않고요. 이제 응용해서 비슷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면은 하는 생각 자체가 중요한 거지. 아이디어만 잘 챙겨두고 가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들아 이해해? 무슨 말인지 상훈아? 이해할 것 같아. 너네 똑똑한 애들이니까. 여튼 그러하다라는 건데 사실 가장 짜증이 나는 상황은 내가 지금 결국 미지수 경계가 나타나면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최종 변기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세 번째,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미지수 경계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등장하는 미지수 경계가. 그래서 걔네끼리 대소 비교를 한 땀 한 땀 하기가 케이스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지막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구간 경계 자체를 함수화 시켜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하거든. 요거 이해를 잘해야 돼.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애들이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 구간 경계 함수화 시킨다 라는 작업을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알겠나? 미지수 경계 자체를 뭔가 A에 관한 함수, 뭐 K에 관한 함수 그런 걸로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거고 케이스 분류할 게 너무 많을 때 일단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함수라는 도구를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기 위해 원스텝에 있는 문제를 좀 보고 갈게 얘들아. 원스텝으로 돌아가서 너네 지난번에 숙제로 잘 했겠지만 17번 문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태준아 그래도 돼? 17번 문제 연립부등식 열심히 풀어줬지 너네가. 그래 안 그래? 열심히 풀어주면 첫 번째 게 x가 2a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게 x-a에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이랬을 때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 그치? 그럼 너네들이 요 정도는 그냥 케이스 분류를 잘 했을 거 아니야. 지금 등장하는 미지수 경계가 2a 플러스 1이라는 움직이는 미지수 경계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미지수 경계값이 있고 마이너스 3이라는 미지수 경계값이 있지. 맞아? 그럼 니들이 대소 비교를 할 때 얘랑 얘가 누가 큰지 모르니까 a가 마이너스 3 되는 순간 기준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얘랑 얘가 누가 큰지 모르니까 또 a가 1 되는 순간 기준으로 나오고 또 얘가 얘랑 누가 큰지 모르니까 a가 마이너스 2 되는 순간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사실 요 문제는 그냥 a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작을 때로만 나눠주기만 하면 저 2차 부등식의 해만 잘 나눠주기만 하면 요 녀석이 어디 찍히는지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가 그렇게 많아지진 않는단 말이야. 다행히도. 그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게 여러 개가 등장할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대소 비교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순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땀 한 땀 언제 케이스 분류하고 앉아있느냐라는 거야. 내 말은.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이랬을 때 니들이 결국 대소 비교를 따져야 되는 게 2a 플러스 1이랑 그다음 a랑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요 숫자를 대소 비교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 상황 자체가. 그래 안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얘네들을 마치 니들이 함수처럼 다뤄주면 어떨까 싶은 거야. 이해가? 정의역이 뭐임? a임. a에 따라 바뀌고 있는 값이니까. 뭔 소리인지 알았어? 내가 y는 이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 여기 들어있는 a 값, 마이너스 3 값, 2a 플러스 1 값은 x 값이야. x 값. 내가 쓴 이 y 값은
x값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고 니들이 근데 y축을 y에 놓는 게 친숙하기 때문에 그냥 y라고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돼? 그래도 되냐 얘들아? 그럼 지금 여기가 a축이야.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 y축이다 라고 했을 때 y 이퀄 2a 플러스 1이랑 y 이퀄 a를 못 그리는 친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y 이퀄 a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y 이퀄 a 여기가 지금 x축이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상수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직선 하나 그어주시면 되고요. y는 2a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y절편이 0,1이면서 기울기가 2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교점 생기겠지. 여기가 y는 2a 플러스 1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교점의 좌표 직접 구해봤다 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에 찍혀있을 거라고. 대신아 다음 이제 누구를 함께 그려야 돼? 마이너스 3을 함께 그려야 되니까 y 이퀄 마이너스 3을 여기다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서 조금 더 낮은 지점에 이렇게 y 이퀄 마이너스 3이 그려질 거예요. 됩니까? 그럼 여전히 얘네들이 만나는 순간이 뭔가 기점되는 순간이 찍힐 것 같고 여기와 여기 좌표를 일단 구해놓고 출발했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마이너스 3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에 찍혀있고 얘가 마이너스 3 되는 순간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에 찍혀있는 거 맞지? 되나? 이랬을 때 내가 저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봐봐. 요 두 번째 2차 부등식의 해는 a와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와 얘 사이에 놓이는 범위를 가져오는 거지. 맞아? 다시 마이너스 3과 a 사이에 놓이는 거야. 이 중에서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은 범위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해를 여기 부등식 내가 함수 그래프상에 표시했다라고 하면 얘와 얘 사이에 놓이는 구간에 y의 범위를 가져오는 거라고. x의 범위, y가 x니까. 이해가? 즉 얘네 둘 사이 요 사이의 범위에 놓이는 요 사이에 놓이는 범위 여기 놓이는 얘네들의 범위가 곧 저 부등식에 뭘 표현해 주는 거야? 해를 표현해 주는 범위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값이 이런데 어디 하나 딱 찍혀 있으면 얘부터 얘 사이. 이해가? a 값이 이런데 딱 하나 찍혀 있으면 얘부터 얘 사이. a 값이 이런데 찍혀 있으면 작은 거 큰 거 사이. 이거 이해 가겠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a 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녀석의 해를 시각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이 해와 지금 내가 두 번째로 구하고 싶은 건 2a-1보다 작다니까 여전히 2a-1, 2a 플러스 1이지. 2a 플러스 1보다 아래쪽에 놓이는 범위들이 다 가져와질 거란 말이야. 다시 요 직선보다 아래쪽에 놓이는 범위들이 저 부등식의 해로 가져와질 건데 얘들아 그 부등식의 해가 없어야 돼. 연립부등식의 해가. 즉 겹치는 범위가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즉 빨간색보다 아래쪽에 놓이는 범위 중에 노란색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럼 그게를 만족하는 a의 최대값 어디 찍혀 있겠냐? 여기 찍혀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여기 찍혀 있으면 얘보다 아래쪽에 놓이는 구간에 노란색 있어 없어? 있잖아. a가 여기 찍혀 있어도 얘보다 아래쪽에 놓이는 구간 노란색 있잖아. 이런 데 찍혀 있어도 아래쪽에 놓이는 구간에 노란색 있다고. 되나? 그럼 빨간색보다 아래쪽에 놓이는 구간들 중에서 처음으로 노란색이 하나도 없는 건 요 순간부터지. 이거 이해가 가니 무슨 말인지? 그럼 누가 마이너스 3을 찍는 순간이야? 얘가 마이너스 3을 찍는 순간이지. 맞아 아니야?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을 찍는 순간이니까 a의 최대값 얼마라고 읽으면 돼? 마이너스 2라고 읽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나 안 되나? 답이 얼마야? 1번이잖아요. 선생님 뭐 스텝 1인데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어렵게 푸십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까 혹시? 아마 너네 고쟁이 할 때도 그 수학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풀리는 문제를 아마 풀어본 적 있을 거야. 기억나 얘들아? 그래서 이 구간 경계를 함수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작업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케이스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그럼 본격적으로 적용 어떻게 하는 건지 투스텝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갈게. 아까 질문 나왔던 몇 번이었어? 32번 문제. 얘를 내가 케이스 분류로도 풀어보고 얘들아 구간경계 함수화 시켜가지고 얼만큼 빠르게 볼 수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어. 현재 문제에서 얘는 다행히 양수 A라고 줬는데 이거 양수 조건 없는 순간 이제 케이스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여튼 이 문제는 다행히 줬어. x에 대한 연립부등식 x-2에 그 다음 x 빼기 가우스의 a야. 얘가 현재 0보다 작다랑 그 다음 x 빼기 4에 그 다음 x 빼기 2분의 가우스의 a. 요 녀석이 현재 0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정수애가 몇 개 나와? 한 개 나와야 돼. 정수 x가 딱 하나만 나오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노가다 케이스 분류로 해볼게. 일단 가우스 x 가우스 a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가우스 a는 별게 아니라 a의 정수 부분이라서 그냥 n이다 라고 놓고 가시면 되지. 맞아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주면 x-2에
x-n이 0보다 작다. 다시 한번 이렇게 써지고요. 두 번째 것도 x-4에 x-2분의 2, 2분의 n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나잖아. 맞아? 이랬을 때 일단 n이 얼마인지만 구해내면 a의 범위는 구할 수 있으니까 가우스 a, 즉 n값을 구해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전히 얘도 미지수 경계값 n이랑 2분의 n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확정 경계인 2와 4 사이에 어떤 대소 비교를 갖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케이스가 졸라 많이 나타날 거라고. 그래 안 그래? 즉 내가 어떻게 케이스 분류해야 돼? 얘네 둘이 같아지는 순간, 얘네 둘이 같아지는 순간, 그 다음 얘네 둘이 같아지는 순간, 얘네 둘이 같아지는 순간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 되나? 그럼 경계가 되는 순간이 n이 뭐 되는 순간이야? 2 되는 순간이랑 4 되는 순간이랑 2분의 n이 2 되는 순간이니까 4 되는 순간이고 2분의 n이 4 되는 순간이면 8 되는 순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데 다행히 양수 a다 라고 줬기 때문에 현재 양수 a에서 n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즉 0을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되니까 케이스가 다행히도 양수 지점만 보면 돼. 맞아 아니야? 그럼 그랬을 때 내가 나눠야 되는 케이스가 얘가 지금 n축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n의 범위 자체가 현재 2, 4, 8이니까 지금 정수가 0을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8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0을 찍는 순간 2를 찍는 순간 4를 찍는 순간 8을 찍는 순간은 특이한 경계니까 따로 하나씩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오는 순간 여기 사이에 오는 순간 여기 사이에 오는 순간 얘보다 커지는 순간도 전부 다 일반적인 케이스들이니까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케이스가 몇 개야? 8가지입니다. 8가지 케이스 조사하셔야 돼. 특이한 순간과 일반적인 순간들 포함해서. 아? 머리가 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다만 요령적인 측면에서 얘는 답을 빨리 결정하기 위해선 큰 값부터 조사하는 게 유리할 거거든요. 그건 약간 문제를 보는 경험적인 데이터인데 일단 첫 번째 내가 n이 9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볼게. 정수를 볼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 여기 그래도 되냐? n이 9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얘네들의 해가 이제 어떻게 작성되는 거야? n이 9보다 크니까 얘가 작으면은 2부터 x가 n까지다 라고 나타나고 얘가 지금 9보다 크면은 뭐 4.5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더 큰 거지. 무조건 2분의 n이 더 큰 거야. 맞아? 그럼 얘가 큰 거보다 큰 거니까 x가 2분의 n보다 크거나 아니면 x가 4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잖아. 맞아? 그럼 얘네들을 수직선상에 나타냈을 때 x축이야. 2와 n 그 다음에 2분의 n과 n과 비교하면은 지금 누가 더 크겠냐? 대충 9 같은 거 집어넣으면 9 집어넣으면 4.5 얘가 더 크겠지 n이. 맞아? 저 2가 있고 아우 대소비가 어떻게 되냐? 졸라 헷갈리네. 4.5 집어넣었다 치자. 4.5 그러면 2분의 n이 더 크고 그 다음에 4가 제일 작고 그 다음 n이 제일 큰가? 요런 모습이야? 맞아 아니야? 이게 졸라 헷갈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부터 n까지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4보다 작고 그 다음에 2분의 n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타나지. 맞아? 그럼 요 안에 들어오는 정수를 카운트하는 건데 이미 여기서 정수 뭐 카운트 돼? 3이 카운트 되지. 맞아?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수가 들어오지 않을 조건을 찾는 건데 이미 내가 n과 2분의 n 사이에 요 간격이 2분의 n인 걸 알고 있는데 그 2분의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고 있어? 4.5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정수 안 들어오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만 포함될 조건을 찾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돼. 이해하지? 맞아? 드디어 하나 조사했어. 이거를 몇 번만 더하면 돼? 7번만 더하면 돼. 그지? 그럼 n이 아주 특이한 값 8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되냐? n이 8이었을 땐 고정값이니까 여기서부터 8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보다 크단데 여기가 지금 특수해가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아? x-4에 제곱이 0보다 크다 나왔으니까 이거는 x가 4만 아니면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등식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4가 아닌 애들 중에서 요 사이에 오는 게 정수가 하나만 나오는 거 여전히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얘 탈락이야. 다음에 세 번째 n이 이제 여기가 두 번째였고 얘가 세 번째 4와 8 사이에 오는 거 4부터 n이 8 사이에 오는 거. 그럼 대소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x축 있었을 때 대충 5 같은 거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하면 2, 5, 4, 2.5니까 2 그 다음에 2분의 n 그 다음에 4 n 뭐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 같네 대소관계가. 그지? 그럼 해를 표시하면은 2부터 n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그 다음 2분의 n부터 4까지 이렇게 펼쳐주시면 요 안에 들어오는 정수가 몇 개 카운트 되도록 한 개만 카운트 되도록이야. 됩니까? 그럼 요때는 뭔가 가능할 것 같거든?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들어올 수 있는 정수가 이제 5, 6, 7이니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직접 하나씩 카운트하는 게 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즉 n이 5일 때 한번 카운트 해볼게. n이 5였으면 여기가 2.5라서 여기 사이에 지금 정수가 딱 하나도 안 들어오네. 빵개야. 여기가 2.5니까. 그지? 그 다음에 n이 5였을 땐 4와 5 사이니까 요 사이에도 빵개 들어오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빵개 더하기 빵개니까 하나도 안 들어와. 탈락이야. n이 6이었을 땐 어때? 여기가 2부터 3까지니까 여기 빵개 들어오는 거 똑같지? 빵꾸빵꾸 뚫려서. 그 다음에 4부터 6까지니까 5라는 정수 딱 한 개만 들어오는 거니까 얘가 합격이네. 원했던 지점이 요 녀석입니다.
원했던 케이스. 되나? 그 다음 n이 7일 때도 확인해 볼 건데 n이 7이었을 때 7 집어넣으면 3.5니까 여기 지금 1개 들어오고요. 여기 7 집어넣으면 5, 6 집어넣으시면서 2개 들어오시면서 얘도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오거든? 얘는 요령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봐봐. 마지막에 답이 어떻게 나왔어? A 값의 범위가 P보다 크거나 같고 Q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왔지. 맞아? 봐봐. 내가 이미 N값이 6이다 라는 걸 하나 얻어냈기 때문에 N이 의미하는 건 가우스 A였어. 얘가 6이다 라는 범위를 하나 얻어냈지. 그 말인즉슨 A의 범위가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란 범위는 반드시 답에 포함되는 범위거든? 얘들아? 근데 얘가 중간에 어떤 범위 또는 어떤 범위다 이런 식으로 안 써졌잖아. 그래 안 그래? 얘랑 연결될 수 있는 7이 되는 거랑 6가 되는 거 둘 다 안 된다는 거 확인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보다 작은 범위에서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와.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범위가. 뭔 소리인지 알겠냐? 툭 끊겨 있는 범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 이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 그 이전의 케이스들을 싹 다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내가 지금 답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조사를 한 거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 니들이 시험에서 0부터 하나하나 조사했다라고 생각해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간다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해해? 무슨 말인지? 지금 일단 답은 구했어. 결국 n값이 6이다, 6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알아내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험난하다라는 겁니다. 케이스를 직접 하나씩 분류하려고 하다 보니까 쟤네들이 대소비고 막 엉켜. 머리 아프단 말이야. 헷갈려. 중간에 계산 틀릴 여지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 지울게. 이거 개 같으니까 보기만 해도 토악질 나올 것 같으니까. 지우고요. 여튼 케이스 분류를 하겠다가 기본 원칙에는 뭐 상훈이가 방금 얘기했듯이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하든 자기 맘이지만 봐봐. 지금 결론은 이 문제를 답을 내려면 n값이 얼마인 거 얻어내야 돼? 6인 걸 얻어내야 돼. 다시 정수애가 한 개뿐이 나오는 n값이 n은 가우스 A야. 걔가 6분이다 라는 거를 알아내면 되는데 봐봐. 지금 아까 봤던 미지수 경계로 등장하는 숫자가 n, 2분의 n, 그 다음에 2랑 4 요거 네 종류가 있지. 맞아?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너무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구간 경계 뭐 시킬 수 있다고? 함수화 시켜서 바라볼 수 있다고. 얘네들을 전부 다 y는 n, y는 2분의 n, y는 2, y는 4라고 함수화 시켜서 바라볼게. 그래도 돼? 얘들아 그래도 되냐? 그럼 여기가 지금 n축이야 n축. 아이들아 다음에 이제 다행히 n이 양수일 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1사분면에서만 보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n축이고 이렇게 해서 y축 그려줄게. 그 다음에 y = n 그래프는 니들이 대충 여기서부터 n 0 이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얘가 y = n, y = x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y = 2분의 n은 얘를 기준으로 기울기 절반 때려가지고 y는 2분의 n 이렇게 찍어주면 되지. 맞아? 이 녀석들이랑 이제 누구와의 그래프를 볼 거야? y = 2랑 y = 4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y = 2 그려주면 되고요. 여기 어딘가 이렇게 y = 뭐 그려주면 돼? 4를 그려주면 돼. 됩니까? 이거 함수화 시켜서 바라볼 수 있겠어? 그럼 일단 교점들 다 찍어놓고 갔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교점들이 생기는데 얘가 지금 2 되는 순간이니까 얘가 2 되는 순간이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 4고요.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얘가 4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가 4라서 어이씨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잖아요. 4가 지금 우연히 겹치네. 다시 그릴게. 미안해. 망했다. 씨. 다시 침착하게 n축 요렇게 y는 n 그 다음에 요렇게 y는 2분의 n인데 요런 식으로 그렸을 때 얘가 y = 2였고요. 여기 찍혀있는 좌표가 2 여기 찍혀있는 좌표가 4인데 우연히도 여기서 4,4를 이렇게 똑같이 지나가면서 y = 4가 그려지는 모습이고 그럼 얘가 찍혀있는 좌표는 얘가 4 되는 순간이니까 8이지. 자, 아까 우리가 2, 4, 8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한 모습이 그냥 바로 교점 좌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저 부등식의 해를 해석할 때 봐봐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2와 n 사이에 놓이지. 맞아? 2와 n 사이에 놓이니까 얘와 n이면 누구야? 얘 사이에 놓이는 구간이야. 사이. 2와 n 사이에 놓이는 구간. 맞아? 그럼 이때 y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n값이 결정될 때마다 하나씩 범위가 결정될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얘들아? 이 사이 구간으로 펼쳐진다 라는 겁니다. 요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n값이 하나 결정되면 얘부터 얘까지의 범위, y값의 범위가 저 부등식의 해가 된다고. 이 녀석의 해의 범위.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사이 구간으로. 볼 수 있겠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녀석을 봤을 때 얘는 4와 2분의 n 0보다 크다니까 얘네 둘 중에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거잖아. 어? 양끝 범위란 말이야. 즉 y 콜 4 어딨어? 이 녀석이랑 그 다음에 2분의 n 이 녀석을 가져왔을 때 이 녀석 둘 중에서 뭐 이런 데 찍었다라고 하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거 그 범위니까 요렇게 놨을 때 뭐 하나의 범위를 따지면 위 아래를 보는 거니까 요 영역이랑 요 영역을 보는 거란 말이야. 이거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이 구간의 경계선 노란색으로 찍었을 때 이거 위쪽 구간 아래쪽 구간이란 말이야. 되나 안 되나? 그 구간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가 몇 개만 카운트 되면 돼? 한 개만 카운트 되면 되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 그림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칠한 것들 중에서 이 범위에 동시에 속한 애들만 따져주면 여기 위쪽에는 일단 요렇게 놓여 있는 것 같아. 여기 맞아? 파란색에 속한 애들 중에서 노란색의 위쪽에 놓인 구간. 맞아 아니야? 그 다음 여기는 여기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애초에 공통해가 발생하려면 이쪽 범위는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되나? 그 다음 N은 정수야 얘들아. N은 정수. 지금 노란색만 보면 되거든. 노란색 범위에 이 Y값이 결국은 X값이니까 여기에 정수가 몇 개만 포함되면 돼? 한 개만 포함되면 돼. 됩니까? 그럼 N이 4였을 때 먼저 생각하면 여기 구간은 어차피 얘네들은 등호가 포함 안 되니까 어차피 여기 빵꾸 뚫리고 빵꾸 뚫려서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다음 정수 봐야 되는 게 5 되는 순간이지. 맞아? 그럼 구간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y콜 n이었으니까 5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아까 2분의 n이었으니까 2.5가 되고 여기는 2가 되잖아. 맞아?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구간에 정수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는 거 확인돼? 4부터 5까지 정수 없잖아. 구간 경계는 포함 안 하는 거야? 2부터 2.5까지 정수 없잖아. 되나? 그럼 그 다음 정수가 누구야? 6이잖아 6. 그럼 6이면 여기 y콜 n인데 여기가 6이고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가 4였으니까 그대로 4고 그다음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n이니까 여기 3이고 여기가 2지. 맞아? 그럼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4부터 6까지니까 여기 정확하게 정수 딱 한 개 들어오는 거 느껴지냐? 4, 5, 6 해서. 맞아? 여기는 정수 안 들어오지 여전히 2부터 3까지면. 그럼 여기서부터 이 이후 구간을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얘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순간 얘가 기울기 1짜리니까 얘가 1 커지면 얘도 1 커지시면서 정수가 하나씩 계속 추가돼서 포함될 거란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았냐? 이 이후부터는 정수가 계속 이 한 개보다 늘어날 거기 때문에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 한 큐에 구했어 지금? 6밖에 없다라는 거 그림으로 한 큐에 구했어. 이거 파악돼? 지환아? 이거 이해하겠냐? 어?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때려 죽여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계속 한 번씩 꼭 생기거든요? 반드시 구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등식에서 이제 미수 경계가 너무 투머치하게 많을 때 케이스 분류를 좀 선 넘게 시킬 때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도 돼 얘들아. 그래도 돼. 이해하겠냐 못하겠냐? 꼭 본인 손으로 해봐. 집에 가서 다시 한 번씩. 여기까지 내용은 정리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5번 같은 문제, 일명 이제 텐트 문제 혹은 의자 문제, 긴 의자 문제 라고도 불리우는데 얘가 이제 과부족 상황이지. 맞아? 이거 식 세울 줄 알아 몰라 너네? 저희 알아요. 알지? 보통 텐트나 긴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두고 뭐 학생 수를 몇 x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놓는 거야. 그치?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문제에서 하루에 7쪽씩 x일 동안 읽으면 3쪽이 남는 거니까 7x 플러스 3쪽이다 라고 일단 잡아주면 되는데 이거 며칠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읽는데? 이거 며칠 걸리는 거야? x일 동안 읽고 3쪽을 더 읽었으니까 x일 걸리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1 걸린다 라고 이렇게 읽어줘야 돼. 이거 함정인데 그지? 맞아? 그럼 이거보다 4일 덜 걸린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며칠 걸리는 거야? x-3일 걸린다 라는 말을 좀 어렵게 쓴 거야. 맞지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0쪽씩 읽으면 x-3일 걸린다 라는 거 아니야. 이해가 가지? 그럼 x-3일을 지금 10쪽씩 읽었을 때 읽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거 하나 더 뺐다 라고 하면 x-4일 동안 10쪽씩 풀로 채워서 읽고 플러스 1일 한쪽을 더 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풀로 10쪽씩 x-3일 동안 읽었을 수도 있지. 맞아? 즉 짝수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들어오니까 얘가 7x 플러스 3이다 라고 연립부등식 세우면 되냐 안 되냐? 되잖아요. 이거 채울 수 있지 얘들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중학교 수학이야.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가면요. 앞 페이지에 누구였어? 24번 문제 같은 거. 앞 페이지 24번. 이거 주의할 사항이 뭐야? x가 무슨 수야, 얘들아? 양수가 아니라 자연수야. 이거 풀긴 했냐? 이거 질문이 나올 법한데? 이거 마지막에 열심히 풀면 아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란 부등식 나올 거야.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풀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와서 야 신난다 x의 최소값이니까 2 더하기 루트 6인 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문제에서 맨 첫 줄에 뭐라 그랬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x 플러스 1이 그 가로의 길이에 써져 있잖아. 1자리를 x 플러스 1이 되도록 놨기 때문에 x가 무슨 수야? 자연수야. 자연수. 그래서 마지막에 답 낼 때 매우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x가 자연수니까. 그래서 틀렸어.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6이라고 쓰면 안 돼. 답을 5라고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질문이 나올 법한데 안 하네? 여튼 그러고 그 다음에 13번에 있는 문제도 미지수 계수 등장하고 있으니까 부등식이란 말에서 k가 뭐인 순간 확인해야 돼? 0인 순간 확인해야 돼? 맞아 아니야? 13번 그거 안 쓰면 틀리지. 정수 k 개수 카운트하는 문제니까. 그 다음 19번 문제도 함수라고 두 글자만 나왔다. 뭐 주의해야 돼? n 플러스 3이 뭐 될 수도 있다? 0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에 등호를 안 쓰면 틀릴 거야. 그래서 항상 주의 좀 하자 라는 거고요. 나머지 그럼 안 되는 문제 없다 이거지? 얘들아 넘어가도 돼? 맨 마지막 페이지에 39번 이런 것도 지금 x제곱에 절대값이 없으니까 뭐 붙여주면 돼? 절대값 붙여주면은 x제곱에 관한 절대값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읽어가지고 니들이 걔네들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이다 라고 잘 읽었을 것 같아? 맞아 아니야? 잘했지? 그럼 넘어가고 스텝 3 보면 돼? 그래 되냐? 오케이 좋아요. 어디야? 83페이지부터 이제 3스텝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래도 돼 얘들아? 1번 문제를 못 풀진 않았을 것 같아. 다만 이거 포함관계 같은 거 예민하게 잘 읽어야 되거든. 이거인 모든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 절대값 x-a가 절대값 x-b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그래프로 읽어주면 편안한 상황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a, b의 대소관계도 줬기 때문에 요렇게 v자 그래프 하나 a, 0 그 다음 요렇게 v자 그래프 하나 b, 0 요렇게 둘이 그었을 때 이 x-a가 얘보다 아래쪽에 놓이는 구간을 찾는 거니까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 교점까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 누가 봐도 지금 좌우 대칭인 그래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 좌표는 그냥 얘와 얘의 뭐 찍어주면 돼? 중점 좌표 찍어주면 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즉 x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부등식은 바로 풀 수 있는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인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고 했잖아. 이걸 명제로 다 했으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x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도 작거나 같다 라는 거지. 맞아? 이거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번하고 2번 이렇게 봤을 때 누가 포함하는 거야? 2번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 맞지? 얘가 더 큰 범위가 나와야 돼. 이해가 가시죠? 문제에서 원하는 걸 수직선으로 니들이 여전히 이렇게 펼쳐줬을 때 지금 5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가 이렇게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란 범위 안에 이렇게 포함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시면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게 타당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부등호방 반대로 바꾸면 최대값인데 왜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지? 라고 이상하게 착각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알았지? 이해 가냐? 여튼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은 10이다 라고 잘 쓰시면 되는 것 같아. 어렵지 않았던 문제 같고요.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얘도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절대값의 가우스 x 마이너스 3 가우스 4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마이너스 4인데 이거 너무 인수분해하고 싶게 생겼죠? a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1에 x가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위에 있는 요 부등식을 못 풀진 않을 것 같아. 맞아 아니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놓이니까 가우스 x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놓이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1과 7 사이에 놓이는 거 맞냐? 맞아 아니야? 그럼 여전히 구하고 싶었던 건 여기 들어오는 정수 x가 하나뿐이다 라고 했거든. 정수 x. 이 문제에서는 정수 x에만 지금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구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가우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x 자체가 정수였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x로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 0, 1, 땡땡땡에서 7까지 얘네들 중에서만 생각하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돼. 정수 x만 보면 되기 때문에. 되나 안 되나? 그럼 결론적인 조건은 어떻게 읽으면 돼? 요 범위 안에 이 정수들 중 몇 개만 포함되도록? 하나만 포함되도록. 무슨지 알겠지? 그럼 여전히 미지수,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뭘 분류해서 푸는 거야? 케이스 분류해서 푸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미지수 계수 나왔으니까 첫 번째 얘가 양수일 때, 다음 두 번째 얘가 음수일 때, 세 번째 얘가 아주 특별하게 0 되는 순간도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얘가 양수였을 때는 a가 4보다 크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써지고 얘가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1부터 a가 4까지다 라고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한 거고 얘가 0이었을 때는 a가 4 되는 순간이랑 a가 마이너스 1 되는 순간 이 두 가지를 바라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됩니까? 그럼 얘가 양수였을 땐 양변 얘로 나누는 게 전혀 문제가 안 생기니까 나눴을 때 분호 방은 그대로고 a 플러스 1은 약분되면서 x가 a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고 음수였을 땐 약분했을 때 여전히 약분은 할 수 있긴 하지만 분호 방이 반대로 바뀌어서 그냥 요 범위로 바뀔 뿐이잖아. 맞아 아니야? 다음 a가 4였을 땐 여기가 날아가면서 특수에 나타나. 즉 0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야? 5보다 크거나 같다고.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전히 특수해. 0x가 누구야? 0보다 크거나 같다지. 맞아? 그럼 특수에 먼저 좀 조져놓고 갔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해가 존재하지 않는 부등식이고 얘는 지금 해가 무수히 많은 부등식이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 범위 안에 얘가 하나만 포함될 조건이니까 둘 다 가져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 이해가 가지? 얘는 전부 다 포함되고 얘 하나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이해하냐? 그럼 얘는 두 가지 상황에서만 잘 조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x축이고요. 어딘가 a-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따졌을 때 얘네들 중 딱 하나만 포함돼야 되니까 현재 7이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 6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관찰하면 되는 것 같아. 경수야 듣고 있어? 그럼 태도관계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고요. 여기 빵꾸 색칠됐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 들어갈 수 있어. 맞아? 이해 가냐 이거? 할 줄 아는 거 맞지? 다음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도 여전히 수직선으로 관찰할 건데 여기 어딘가에 a-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봤을 때 여전히 하나만 포함돼야 되니까 이 중에 하나만 포함되려면 마이너스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0이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됩니까?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면서 여전히 여기 빵꾸 색칠됐으니까 여기는 등호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지? 맞아 아니야? 정수가 딱 몇 개만 포함될 조건? 하나만 포함될 조건이다 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요 첫 번째 범위에서는 내가 a가 4보다 큰 상황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 양변에 a-4를 곱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겨. 맞아 아니야? a-4 곱해주면 6a-24 그 다음 1 그 다음에 7a-28 요거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요거 지금 요거 풀어주면 a가 얼마냐? 없어요 저희. 6분의 25? 보다 작다고 요거 풀어주면 7분의 29니까 a가 7분의 29인가? 네. 맞아? 그럼 얘가 4. 얼마 얘가 4. 얼마인데 뭐야? 졸라 헷갈리네. 아니 저 왼쪽 가야 돼요. 왜? 4분의 29가. 왜? 아니에요. 맞잖아.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범위가 돼요. 뭐가 범위가 돼? 뭐 여튼 구하고 싶은 게 정수 뭐야? 이거 없어요. 정수 a잖아. 뭐 여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4. 얼마보다 작고 4. 얼마보다 크단데 어차피 4보다 큰 애들 중에 따지는 거긴 한데 정수 a 찾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이 여기서는 답이 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범위가 돼요. 이게. 뭐가 범위가 돼? 뭔 소리야? 6분의 29 이상 6분의 25미만. 하여튼 범위가 안 나타난다고. 이게 정수 a가 안 나타난다고. 범위가 아니라. 어우 헷갈려. 범위가 아니라 정수 a가 없다고. 알았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게 뭐야? 정수 a잖아요. 아무튼 여긴 볼 필요가 없고요. 그럼 두 번째 상황만 잘 체크하면 되겠지? 이때는 a가 4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내가 잘 케이스를 분류했기 때문에 양변에 a-4를 곱하면 여전히 뭐가 붙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 a-4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이렇게 0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여기만 잘 풀어주시면 되고 a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야?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타? 나 뭐 틀렸어? A 플러스 4 그러네요. a 플러스 4인데. 그 다음에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고요. 1보다. 똑같아요. 맞지 그러면? 그럼 a가 아니. 맞아? 그럼 a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야? 3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근데 얘네들을 다 가져오면 안 되고 누구보다 큰 애들 중에서만 가져와야 돼? 최초 케이스 분류했던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들 중에서만 가져와야 돼. 그지? 맞아 아니야. 그럼 a로 가능한 정수값이 누구누구 나와? 0, 1, 2, 3 나오시죠?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계산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넘어가도 돼? 태준아? 그래도 되냐? 얘들아. 다음 3번 문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말씀드렸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a-2의 x 그 다음 더하기 a 플러스 1의 여기 밑에 붙어있는데 양변의 제를 곱해서 상관없는 이유는 아래쪽에 붙어있는 게 항상 양수인 2차식이라서 그렇다라고 했죠. 맞아? 즉 전개하면 b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건 식을 보는 안목만 갖춰주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답을 낼 수 있다 그랬지. 맞아 아니야? 뭘 발견해 주자고? a x제곱 a x a bx제곱 bx b 그지? 맞아? 얘네들 다 이쪽으로 넘겨서 뭔가 비슷한 놈끼리 묶어주면
a 빼기 b로 묶이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렇게만 묶었을 때 기분이가 좋은 이유는 뭐야?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완전제곱식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맞아 아니야? 얘가 항상 0보다 뭐 할 조건 찾는 거야? 클 조건 찾는 건데 이미 여기가 완전제곱식이니까 이미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항상 양수인 2차식이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더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뭔가를 더했을 때 0보다 항상 크게 나오려면 여기도 여전히 뭐가 나오면 돼? 양수가 나오면 되겠다는 생각이야. 됩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그냥 누가 누구보다 크면 돼? A가 B보다 크면 된다 라고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파악하면 잘 볼 수 있지만 만약 그게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더라도 이 A 빼기 B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라는 건 니들이 본 상태에서 이 A 빼기 B를 한 문자로 이렇게 다뤄주시면 기존에 니들이 알고 있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구할 수 있어. 괜찮나? 그럼 얘를 이렇게 K라고 내가 한 문자로 놨을 때 여기 KX제곱 KX 플러스 1이니까 얘랑 더해서 다시 한번 하나의 2차식으로 만들 수 있지. 이해가 갑니까? 그럼 KX제곱에 1 더했으니까 K 플러스 1에 X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K 마이너스 2 X 그 다음 더하기 K 플러스 1이 0보다 항상 크다를 만족하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여기서 여전히 우리가 판별식의 논리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가지실 수가 있겠죠.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물론 최고차항 계수 부호도 따지긴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같은 결론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니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알겠냐 얘들아? 넘어가도 돼? 굳이 계산하진 않을게. 어? 다만 이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완전제곱식 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면 사실 바로 우리가 2차 함수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찾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 A, B, C가 실수고요. A가 양수다 라고 줬고 지금 가조건 보니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줬나? 0보다 작다라고 줬고 나조건 보니까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1 다음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라고 줬잖아. 이거 뭔가 둘이 관계가 놓여있다라는 거 느껴져? 경수야? 요 녀석을 내가 여전히 이름이 안 붙어있으면 뭘 붙여주겠다라는 마인드 가지면 좋을까 얘들아? 이름을 붙여주자라는 마인드. fx-1 그래서 요 이름 붙이기. 그래서 요 녀석을 내가 fx로 이름 붙이면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놓여있는 구간을 찾는 거잖아. 얘는 뭐라고 이름이 붙어? 그렇지. f의 x-1이 0보다 작다라고 이름이 붙는 거니까 얘를 그냥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됩니까? 즉 이 녀석이 x축보다 아래쪽에 놓여있는 구간을 알고 있으면 걔를 그냥 오른쪽으로 한 칸 밀 뿐이니까 이 녀석도 똑같은 길이만큼의 구간 동안 x축보다 아래쪽에 놓여있겠지. 이 그림이 상상이 돼? 아이들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fx가 그려졌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얘가 아래쪽에 놓여있는 구간인데 얘를 대충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칸을 시켜버리면 f의 x-1이 나타나니까 요 녀석의 해에 의해서 요 녀석의 해가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린 지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오른쪽으로 그냥 한 칸 밀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부등식의 해 자체를. 그랬을 때 지금 기억보기 C가 양수면 가의 해가 존재하냐라고 했는데 이건 알 수 없죠. 판별식 땡겨보면. 맞아?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고. 니은보기 가의 해가 존재하면 나의 해도 존재하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지. 맞아? 우아하게 해석하는 건 디귿보기인데 디귿보기. 디귿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가 나를 모두 만족시킨대. 가 나가 모두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면 지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ac가 0보다 항상 작니? 라고 물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니들이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 건 얘가 음수인 범위랑 얘가 음수인 범위가 어떻게 존재해야 돼? 동시에 존재하는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얘가 지금 이만큼까지 밀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겹치는 범위가 생겨야 되니까. 즉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림은 현재 이렇게 x축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fx가 날아가고 있는데 얘가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멈춰서서 f의 x-1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케이스야. 이해가 갑니까? 여전히 얘를 지금 fx를 오른쪽으로 한 칸 민 결과니까 요 지점이 이만큼 밀려가지고 여기에 도달했을 거란 말이야. 됩니까? 그럼 이 그림을 만족하려면 현재 최초 fx란 녀석이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 사이의 이 길이보다 1이 어떠면 돼? 짧으면 되지. 맞아 아니야? 다시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짧으면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 맞냐?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아하게. 2차 방정식 두근에 뭐가? 차가 누구보다 크면 돼? 1보다 크면 된다라고 이렇게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거 이해가 가? 아이들아?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럼 요 2차 요거 이퀄 0이라고 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 바로 식으로 쓰자 그랬어? 안 쓰자 그랬어? 쓰자고 했잖아. 최고차항 계수분의 루트 판별식이야.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자식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여기 양변에 a 곱해서 제곱하면 바로 이 식 튀어나오지. 맞아 아니야? 왜? 맞아 아니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 디귿은 당연히 참이야. 그림으로 이해를 해 주자라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 이름 붙이기. 싫어! 싫어! 빨리 갔다. 5번 문제 바라볼게요. 뭐라고 했어? 2차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8 x다 라고 나왔고요. 부등식 fx가 fc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의 범위가 이거인 x의 범위가 어디에 포함돼야 돼? x가 1보다 크다 포함되도록 하는 정수 c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2차 함수를 못 그리는 친구는 없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fx고요. 그 다음에 0과 8을 지나간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지? 원하는 범위가 지금 1보다 크다니까 거기 해당하는 범위를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보면 여기 어딘가 이렇게 x 이퀄 1이 있을 거니까 1보다 크다 해당하는 fx의 범위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지? 이 오른쪽 구간으로 잡히는 것 같고 지금 2차 함수니까 대칭성을 우리가 고려하면 여기가 8, 0이면 여기는 어디 찍혀있겠냐? 얘들아 x 이퀄 7에 찍혀있겠지. 됩니까? F1과 F7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요 부등식 어떻게 해석하면 돼? fx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fc다 라는 거는 요렇게 어딘가 x좌표가 c인 지점에서 찍은 함수값 아닙니까? 함수값. 그래 안 그래? 그거보다 아래쪽 범위에 놓인다 라고 하는 구간은 결국 이런 식으로 내가 fc를 어딘가 그었을 때 얘보다 아래쪽 범위를 관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가냐? 되나 안 되나? 그 말인즉슨 지금 요 범위 안에 요 범위가 포함된다 라는 말은 지금 내가 그어놓은 이 파란색 범위 안에 이런 범위가 포함될 조건을 찾는 거니까 fc가 어디 걸리면 돼? 이런 데 걸려 있으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파란색 범위 안에 포함되는 거 맞아? 얘보다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 주황색의 범위가 이 파란색 범위를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가 가냐?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f C란 녀석이 그림상으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놓이면 돼?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놓이면 되고 정확히 닿는 순간은 포함하지 않겠죠. 맞아? 이 녀석이 지금 등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황색이 1로 와버리면 여기 지금 등호가 벗어나는 순간이 생겨. 맞아? 아니야? 즉 얘는 지금 포함하면 안 되고 얘는 포함해도 되는 것 같긴 해. 그지? 얘는 포함해도 상관없지. 정확히 주황색이 여기 닿는다 하더라도 얘 그 자체만인데 1보다 크다에 포함되잖아. 됩니까? 그럼 그 좌표 실제적으로 찍어주면 지금 추계방 정식 가지고 항상 노는 거니까 얘가 x 이퀄 4에 찍혀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전히 기하적 성질 이거 최고차항기수 1이니까 4, 4, 16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6에 찍혀있냐? 맞아 아니야? 그 다음 여기는 어디 찍혀있냐? F1이니까 마이너스 7에 찍혀있네요. 즉 FC가 현재 얘와 얘 사이에 놓인다라는 건데 어차피 사실 Y값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얘를 만족하는 뭘 찾는 거야 얘들아? 정수 C의 개수 찾는 거지. 맞아? 얘를 만족하는 정수 C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C가 의미하는 거는 FC가 결정되면 얘를 찍고 있는 정의역이니까 거꾸로 내가 얘 값을 알고 있으면 여기 C 하나 여기 C 하나 해가지고 두 가지의 C를 찍을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얘가 이 사이에 놓이면 C가 찍힐 수 있는 구간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여기 2부터 출발해서 7보다 작은 이런 6까지 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C가 될 수 있는 게 그냥 X좌표니까 그냥 2부터 6까지에 있는 모든 정수가 다 요 사이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가 가시죠? 무슨 지 알았어? 그럼 2부터 6까지니까 정수 C 몇 개라고 하면 돼? 5개다 라고 놓고 끝내시면 되는 것 같아. 상훈아 맞냐? 이해해? 무슨 말인지? 완벽해. 완벽해. 아주 좋아요. 매우 쉬워요. 다음 6번 문제 바라봅니다. 얘는 그냥 인수분해 되지. 맞아? 문자가 뭔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야. 둘 다. 인수분해는 했을 거라 믿어 얘들아. 그래도 돼? 그래도 되냐 얘들아? 첫 번째 식은 아마 x-n에 x 더하기 n-1이 0보다 크다 라고 인수분해가 예쁘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x-n의 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n-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예쁘게 됐을 겁니다. 그지?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가 존재하고 그 개수가 30 이하가 된다 라고 했어.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가 몇 개 이하? 30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고요. 이 문제에서는 자연수 n이다 라는 조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 자연수 n. 그럼 여전히 미지수 경계가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x의 경계가 지금 될 수 있는 게 n이랑 그 다음에 1-n이지. 맞아?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이랑 1-n이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n이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 분류를 막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그지? n이 자연수면 무조건 얘가 얘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잖아. 무조건 얘가 얘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잖아.
그지? 그 다음 n이 1만 아니면 얘가 얘보다 더 큰 거지. 맞아? 아니야? n이 1일 때만 지금 같아질 수 있으니까 n이 1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하면 무조건 대소관계가 결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이들아? 그럼 얘와 얘는 지금 같은 범위니까 지금 요거 범위를 실제로 따져주면 얘 같은 경우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라고 나오니까 x가 n보다 크거나 x가 1-n보다 작다라고 나오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니까 1-n보다 크거나 같고 x가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1-n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크거나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얘와 얘가 겹치는 범위만 잘 찾아주면 되지. 맞아?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정수 x가 몇 개다? 30개다는 조건 아니야. 이해가 갑니까? 근데 n이 만약에 1 되면 얘네들이 같아질 수가 있는데, 같아지면 정수 30개가 들어오지 못하겠지. 즉 일단 n은 1은 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1이 아닌 자연수면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결정돼 있으시면서 현재 얘가 x축이었다 라고 했을 때 n과 n제곱이 이런 대소관계 만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됩니까? 근데 여기는 빵꾸 뚫어있고 여기는 빵꾸 색칠해서 상훈아 집중해라.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들어오는 정수 x 몇 개라고? 상훈아? 30개라고 30개. 그지? 근데 얘네 둘 다 정수 지점으로 경계값 시켰기 때문에 그냥 n제곱 빼기 n개 하면 되지. 한쪽에만 두고 들어왔을 땐. 맞아 아니야? 얘가 몇 개다? 30개다 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것 같아. 저걸 말하는 이해가 갑니까? 이거 열심히 풀어주면 자연수 n 누구밖에 안 나와? 6밖에 안 나와. 주의사항 얘들아, n이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했어 우리가. 네? n이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했어. 왜? 32 아니에요? 어? 아 6이야. 미안. 등 미안해. 하여튼 풀면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야? n은 뭐가 될 수 없어? 1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거 신난다. 자연수 n의 개수는 6개다 라고 쓰면 맞아 틀려? 틀려. 알았어? 매우 주의할 포인트. 답 몇 개야? 5개야. 1, 2, 3, 4, 5, 6 중에서 뭘 제외해야 돼? 2를 제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지?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바라봅니다. 함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 구조 파악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름이 안 붙어 있으면 뭘 붙여주면 좋을까? 이름을 붙여주겠다란 마인드야. 지금 보시면 fx랑 기울기 2짜리 직선과의 교점 좌표가 줬는데 얘를 막 우당탕탕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어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고요, 어딘가 이렇게 y 이퀄 2x-3이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 좌표를 줬다는 거는 만나는 점의 좌표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7이다 라고 이렇게 주는 거지. 맞아? 근데 얘는 외롭고 쓸쓸하게 이름이 안 붙었으니까 뭐라고 이름 붙여주자고? gx라고 내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다고. 여전히. 괜찮아? 그래서 이름이 안 붙어있으면 이름을 붙여주자 라는 과정 자체가 문제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순간들이 많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이제 안목이 생기거든? 요 부등식을 그냥 우당탕탕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얘를 뭐라고 읽을 수가 있을까 이제? 여기 지금 하필이면 x 대신 fx에 뭐가 들어왔어? x 플러스 1이 들어왔지. gx에다가 느낌 좋은 친구들은 x 플러스 1 뭐 해보고 싶어? 집어넣어보고 싶어? 얘가 정확하게 g에 x 플러스 1인 거 맞냐? 맞아 아니야? 그 다음 얘는 뭐야 그러면? 이거 눈치챘으면 얘도 눈치챌 수 있지. gx x 자리에 뭐 집어넣어볼래? e-x 집어넣어볼래? 그럼 얘 떨어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냐? 얘가 g의 e-x야. 이게 의도다라는 겁니다. 의도된 표현이야. 즉 f의 x 플러스 1이 g의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 되고, f의 e-x가 g의 e-x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니까 니들은 이 부등식의 오리지널 원형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되지. 이 부등식의 오리지널 원형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가? 그럼 요 부등식의 원형은 우리가 바로 이거 그래프 보고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f가 g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이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읽으면 돼요. 얘가 마찬가지. f가 g보다 아래쪽에 있는 구간이니까 1부터 x가 7까지다 라고 읽으면 되는데, 나는 원형이 아니라 저기 변형된 버전을 풀고 싶은 거니까 요 식의 해를 구하려면 이제 여기에 x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 얘들아?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끝나.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끝나. 이해하나? 얘도 마찬가지. 얘가 여기 내부에 있는 게 1과 7 사이인 구간을 찾는 거니까 여기다가 e-x를 집어넣으면 끝나죠.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나타나?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뒤집어주면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곱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7부터 x-2가 마이너스 1까지니까 2씩 더해주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 되나? 구조만 파악하면 바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됩니까? 그럼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a개라고 했고,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b개라고 했으니까 공통해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x축 기준으로 현재 마이너스 5, 그 다음 0, 1, 그 다음 6이니까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0 이하 그 다음 6 이상이니까 겹치는 범위 여긴가?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정수 x 몇 개냐? 얘들아 6개 에다가 지금 모중 정수 x값의 합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합은 얼마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15다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건 a 빼기 b니까 답은 21인데 아니면 여기서 굳이 이렇게 식을 직접 집어넣어서 풀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래프에서 읽어도 되거든 얘들아. 뭐냐면 이거 그냥 fx와 gx를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읽을 수도 있지. 맞아? 즉 저 그래프를 그냥 평행 이동한 그래프야. 그럼 이 그래프를 f도 똑같이 평행 이동하고 g도 똑같이 1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냐? 이런 식으로 f에 x 플러스 1하고 g에 x 플러스 1이 어디와 어디서 만나면 만나는데 그냥 0과 6에서 만나는 거 당연하지. 맞아? 그럼 얘가 더 위에 있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거 아니야? 눈가리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읽어 얘들아? x 대신 2-x 들어간 거 무슨 이동으로 읽는 거야? x 대신 아 나 돌겠네. x 대신 2p-x 집어넣는 거 함수에다가 아 원점 x 이퀄 점대칭. x 이퀄 p에 대한 선대칭 이동 맞아? 아 나 돌겠네 진짜. y는 fx가 있을 때 아직도 안 된다고 이게? y 이퀄 f에 2p-x 이거 어떻게 읽어? x 이퀄 p에 대한 선대칭 데칼코마니 찍는 거 아닙니까? 대칭.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애초에 니들이 얘네 둘이 같다라고 써져 있으면 선대칭 함수라고 읽잖아. 선대칭 이동해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안 읽어? 돌겠네 진짜. 도형의 이동 배우지 않았어요? 아? 즉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f든 g든 x 이퀄 1에 대한 선 대칭 이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읽으면 참 좋겠다고요. 배운 게 있으니까. 되나? 근데 공교롭게도 x 이퀄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좌우만 뒤집힐 뿐이야. 맞아 아니야? 그럼 좌우 뒤집히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냐? 여기 가운데 대칭축은 x 이퀄 1로 그대로 있고 여기서 이렇게 펼쳐지겠지. 됩니까? 다시 원래 7이었는데 지금 1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 어디 찍혀 있겠냐 얘들아? 마이너스 5에 찍힐 것 같아. 가운데 거 2배 해서 원래 거 빼면 되니까 여전히. 되나? 가운데 거 2배 해서 원래 거 빼면 대칭 이동이지. 할 줄 알아? 뒤집는 거? 할 줄 알아요. 여기서 그냥 읽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5와 1 사이 바로 나타나는 거 맞아? 맞아? 어? 굳이 뭐 계산을 할 필요가 있냐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돼? 그래 되지? 난 8번 문제. 가우스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 귀엽죠 문제? 그래 안 그래? 귀엽습니까? 설마 범위를 한 땀 한 땀 나눠가지고 부등식을 3번 풀진 않았겠지. 배운 게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첫 번째 부등식을 열심히 풀어주면 첫 번째 부등식은 0부터 x가 3까지인가?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이 x제곱에 마이너스 가우스 x에 x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해를 직접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우스 x라고 해봤자 누구밖에 없냐? 0, 1, 2 세 가지밖에 없잖아. 맞아? 가능한 케이스가 세 가지고 결론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가우스 x가 0, 1, 2 세 가지인 경우를 보면 되는데 어차피 얘를 그냥 어떤 확정 상수값 n이다 라고 놨을 때 그냥 n이 가질 수 있는 숫자가 0, 1, 2다 라고 보시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니들이 결국 풀어야 되는 거는 n이 지금 뭔가 바뀌고 있는 숫자니까 얘만 좀 따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서 x제곱 마이너스 2가 nx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부등식을 이 양을 통해서 고정 그래프와 움직이는 그래프로 봐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야. 됩니까? 이해가 가냐? 해봤자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만 보면 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만 그려주면 되거든요. 여기 0,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는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루트 2에 찍혀 있으니까 얘를 지금 중간중간 어디서 끊어야 돼? 0과 1, 1과 2, 2와 3 중간 기준으로 끊어야 되지. 맞아? 자, 첫 번째 여기가 0이 되는 순간 그 다음 1이면 좀 더 이쪽 그 다음에 2가 되면 좀 더 이쪽 그 다음에 3이 되면 좀 더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이쪽이지. 맞아? 이해가 가냐? 그럼 0과 1 사이에 여기 놓였을 땐 지금 n이 얼마 되는 상황이고 0 되는 상황이고 여기 놓였을 때 n이 얼마 되는 상황이고 1 되는 상황이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놓였을 때 n이 얼마 되는 상황이야? 2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첫 번째 0과 1 사이일 때 여기서부터 빵꾸 뚫고 여기까지 범위에서 요 2차 함수랑 y 콜 nxy의 범위를 볼 건데 n이 제로인 상황이니까 그냥 y 콜 제로와의 교점 보면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y 콜 제로면 이렇게 그어지면서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그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을 가져와야 돼 2차 함수가. 맞아 아니야? 교점 안 생기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범위. 됩니까? 다음 요때는 어때? n이 1이었을 때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건데 실제로 2, 어디 찍혀있냐? 2, 4니까 2, 2에 찍혀있잖아.
맞아? 그 다음 얘랑 누구와의 교점 보는 거냐? n이 1이니까 y 이퀄 xy 교점 보는 건데 y 이퀄 x는 현재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안 맞네. 뭐야? 여기가 지금 2니까 2,2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얘도 여전히 그 빵꾸를 지나가면서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항상 아래쪽에 놓이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위쪽에 놓이는 범위가 있어야 돼. 아까 여기도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항상 아래쪽에 놓이니까 해가 없었던 거라고. 여기도 안 봐도 돼. 결국 누구만 보면 돼? 그렇지. 2와 3 사이에 놓이는 요 구간에서 누구와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야? y 콜 2x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까지 여기를 2차 함수만 바라봤을 때 여기는 2,2고 여기 3 집어넣으면 3,7이잖아. 맞아? 얘랑 이제 y 콜 누구와의 범위? 3x와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야. 이 2x와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야. y 콜 2x면 구간 찍었을 때 2,4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3,6을 지나가니까 얘보다는 아래쪽이라서 이런 식으로 대충 뚫고 지나가겠네. 되나? 얘가 y 콜 2x.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럼 이제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구간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얘보다 위에 있는 구간 여기 어딘가 생기지? 네. 맞아 아니야? 이해가 갑니까? 그럼 여기 좌표만 잘 구해주시면 여기서부터 3까지다 라고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으시잖아.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누가 만나는 순간? 2x가 만나는 순간만 잘 찾아내면 되지. 맞아? 그럼 x 이거 넘기면 x 마이너스 1에 제곱이 3 되는 순간이니까 x 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찍히는 거 맞아? 1 플러스 루트. 그렇지. 1 플러스 루트 3만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그었을 때 이쪽 작은 근이 아니라 큰 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이야. 그럼 최종적인 범위는 뭐라고 쓰면 돼? 1 플러스 루트 3보다 크고 x가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해하지? 좀 우아하게 봐주자 라는 거야. 이상하게 한 땀 한 땀 다 풀어 헤쳐가지고 근해 공식 여러 번 좀 쓰지 말고 제발. 넘어가도 돼? 9번 문제 잘 풀었니? 야들아 9번 문제 여전히 fx가 x의 제곱 아예 4a x 더하기 a가 0과 1 사이에서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된다 라는 말은 여전히 이 부등식이 항상 양수가 될 조건 찾는 거지. 어디에서? 0과 1 사이에서. 그치? 그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이건 2차 함수에 봤듯이 지금 얘는 미지수 추계방정식이 등장하는 거지. x 이퀄 2a가. 맞아 아니야? 그럼 미지수 추계방정식이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모르니까 뭘 분류해서 푸는 문제일까? 원래는? 케이스를 분류해서 원래는 푸는 문제야. 맞아 아니야? 그럼 케이스 분류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이 미지수 추계방정식 2a란 녀석이 0과 1 사이에 잘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2a가 있는데 뭐 0과 1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0과 2a가 뭐 이렇게 있는데 0과 1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막 열심히 한 땀 한 땀 나눠서 보면 되잖아. 네, 빨리 갔다 오세요. 나눠보면 되는 문제 맞지? 뭔지 알아? 근데 이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잖아요. 물론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서 볼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얘들아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부등식도 양변으로 왔다리 갔다리 뭐가 가능해? 이항이 가능하지. 즉 미지의 상수 a가 붙어있는 놈과 안 붙어있는 놈으로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너네 미적분 원이나 이런 데 볼 때 오히려 더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얘를 지금 a가 붙어있는 놈과 안 붙어있는 놈으로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면 x제곱이 누구보다 큰 거야? 4a-a니까 걔를 4a로 묶어주면 x-4분의 1보다 크다란 부등식 풀어도 되지. 맞아? 이제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기울기 4a에 관계없이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 4분의 1, 0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 녀석이 지금 0과 1 사이에서 2차 함수가 더 어느 쪽에 놓이면 돼? 위쪽에 놓이기만 한 조건을 찾는 거잖아. 되나 안 되나? 그럼 지금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x제곱은 지금 0과 1 사이만 보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줄게. y는 x제곱.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4분의 1, 0을 반드시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4a짜리인데 얘가 대충 이제 0과 1 사이면 여기 있는 0부터 여기 있는 어딘가 1까지 찍었을 때 요 사이에서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됩니까? 그럼 대충 이렇게 그려지면 되지 않겠니? 맞아 아니야? 그럼 기점이 되는 순간이 슬슬슬 가다가 틱하고 뭐하는 순간이겠냐 여전히? 접하는 순간이겠죠. 맞아 아니야? 이렇게 틱하고 접하는 상황보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기울기 뭐 되는 순간이 두 번째 기점이야? 0 되는 순간이 두 번째 기점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가? 뭔 소린지 알았어? 즉 얘와 얘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4a라는 기울기가 요 방향의 직선이 들어오시면 되겠다는 생각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훨씬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판별식은 여기다 쓰는 게 빠를 것 같아. 현재 여기서 접하는 순간 찾아야 되니까 x제곱 아까 마이너스 4ax 플러스 a는 0이다 라고 썼을 때 판별식은 0이다 땡겨주면요. 가운데 거 절반에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마이너스 a가 현재 0이니까 양수 a 값은 4분의 1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 이때는 기울기가 0이니까 a 값이 0인 상황이고 최종적인 값은 0보다 크고 a가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한 방에 써지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 A가 0일 때는 지금 속해만 속해.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속하는 거지. 여기 빵꾸 뚫려 있으니까 여전히 얘가 아래쪽에 놓여 있는 거야. 그다음 4분의 1일 때는 넣으면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돼. 하나라도 같아지는 순간 허용해 안 해? 허용하지 않죠? 맞아. 즉 4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이해가 가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듣고 있는 거 맞지? 편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이 좀 개 같은 문제니까 11, 12를 먼저 보고 갈게. 11번은 2차 방정식 어쩌고저쩌고가 각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줬어. x제곱 더하기 2mx 플러스 1이 0이다랑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m이 0이단데 아마 너네들이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에서부터 둘 다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 해서 일단 조건은 뽑았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고요. 얘도 1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서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m값을 열심히 구해주면 아마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 이건 산수니까 그냥 넘어갈게. 그래도 돼? 뭐 여튼 이렇게 m의 기본적인 범위 뽑았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를 기억이라 했고 얘를 니은이라고 했는데 기억의 두 근이 니은의 두 근보다 항상 크대. 다시 기억의 두 근이 니은의 두 근보다 항상 크다라는 말은 일단 실근 갖고 있으니까 2차 함수에서 니들이 위치 관계를 따졌을 때 기억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보다 오른쪽에 항상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찍혀있는 두 근이 니은의 두 근보다도 크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 맞지? 맞아? 여기 찍혀있는 이 두 근보다도 이 녀석이 더 커야 돼. 즉 니은의 작은 근이 기억의 큰 근보다도 이 녀석의 작은 근이 이 녀석의 큰 근보다도 아니지 거꾸로 말했나? 니은의 커다란 근이 기억의 작은 근보다도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이렇게. 이거 이해가 가지?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아이디어 하나만 적용하면 사실 한 큐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지금 이 좌표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느껴져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 이 안쪽으로 바뀌어 있으면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지금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잖아. 그지? 다시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엇갈려 있으면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그거보다 이렇게 되시려면 현재 여기 만들어진 무슨 점이? 교점에 함수값이 뭐가 찍히면 돼? 양수 찍히면 된다라는 아이디어만 적용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이거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그럼 일단 뭘 구해줄 생각이야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줄 생각이야. 그럼 교점 구하려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니까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으면 x제곱 날라가면서 지금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2m-2에 x는 1 넘어오면은 뭐가 되냐? m-1인가 이렇게? 어이씨 어서오세요. 현재 이 식은 얘들아 미지수 계수가 포함되긴 했지만 내가 아까 실근 갖는다는 조건에서 m이 -1보다 작다라는 거 얻어냈으니까 m은 절대로 뭐가 아니야? 1이 그러니까 m이 1이 아니지. 맞아? m이 1이 하니까 양변 뭘로 나눌 수 있어? m-1로 나눌 수 있고 x값이 뭐가 돼? 2분의 1로 고정이잖아. 됩니까? 이해가 가냐?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1로 고정이니까 조건 어떻게 쓰면 돼? f의 2분의 1이 양수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f는 얘를 쓰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교점 좌표이기 때문에 얘가 간단해 보니까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m이 현재 양수다 라고 쓰면 m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그치? 맞아 아니야? 근데 m이 뭐보다 작다는 거 알고 있었어. 최초부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최종적인 m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등호 못 들어가나요? 등호 들어가면 얘네들이 똑같아지잖아. 그지? 커져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니? 이해가지? 쌍운? 넘어가도 돼? 그래도 돼. 지운다? 내용 한번. 여긴 지워도 되지. 아니 거긴데. 마지막 문제 보고 나서 개 같은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가 3분의 2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줬고요. 실수 p에 대해서 연립부등식 x의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에 x가 현재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랑 x제곱에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p 더하기 2의 x 그 다음 더하기 p의 세제곱 더하기 2p가 0보다
작다라는 이런 두 개 부등식이 나왔을 때 해가 1, 2, 3 중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한다라고 줬습니다. 다시 얘네들의 해가 1, 2, 3 중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한다라는 말은 두 개 이상을 포함한다는 소리지. 맞아 아니야? 근데 요거 두 개씩 다 무슨 분해가 된다라는 거 캐치했냐 얘들아? 인수분해 되지 이거? 두 개씩 다 인수분해 되시죠? 맞아? 인수분해 했을 테니까 그건 그냥 스킵하고 쓸게. 그래도 돼. 이거 열심히 해를 구해주면 x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x가 3p-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대소관계도 결정돼서 나올 거야. p가 3분의 2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알겠냐?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쓰면 p보다 크고 x가 p제곱 플러스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확정 지어놓고 가시면 돼. 그냥 해를 구할 수 있어 얘는. 괜찮냐? 여튼 요 안에 1, 2, 3 중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한다라는 건데 여전히 얘도 미지수 구간의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미지수 경계가 나오면 케이스 분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3p-2가 얘보다 크냐 혹은 뭐 0이랑 얘가 크냐 이런 걸 막 하나씩 비교하기가 짜증나기 때문에 봐봐. 지금 1, 2, 3 중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할 조건을 찾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냥 정수 포함 문제고 내가 직접 부등식을 하나하나 케이스 분류하고 풀기가 애매하다 싶으시면 뭘로 풀 수 있다고? 대입으로 풀 수도 있다고. 이게 훨씬 간편할 수도 있어. 때에 따라서. 그냥 대입하는 거. 됩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1, 2, 3 중 두 개를 대입했을 때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두 개는. 맞아? 셋 중 두 개를 대입하면 겹치는 범위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이해가냐? 그럼 x에다가 내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그때그때 생기는 p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여전히 주어진 요 부등식의 해를 누구에 대해 정리할 거야? p에 대해 정리해 볼 거야. p에 대해 정리를 해볼 거야. 그래도 되냐? 그래도 돼 얘들아. 하여튼 그러하고요. 현재 여기서 만들어지는 해들을 지금 p에 대해 정리해주면 아마 p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p가 현재 첫 번째 거는 3분의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정리하는 건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p가 x보다 작다랑 p 제곱이 x 플러스 2보다 크다. 요렇게 지금 p에 대해 정리가 될 겁니다. 괜찮나? 그러네. 천재인데? 아주 좋아. 하여튼 정리가 될 거고 여기다가 지금 x자리에 뭐뭐뭐 대입할 거야? 1도 대입하고 2도 대입하고 3도 대입해서 각각의 성립하는 p의 범위를 조사할 거라고. 그래도 돼? 얘들아. 그럼 1 대입하면 첫 번째 건 p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으면 p가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p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지. 맞아? p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사실 당연하고요. 그럼 얘랑 겹치는 범위를 가져오면 결론적으로 p가 1보다 작다야. 근데 최초에 p가 3분의 2보단 크다라고 줬으니까 p가 그냥 1보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누구보단 큰 거야? 3분의 2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일단 범위를 작성해줘야 돼. 괜찮나? 다음 두 번째 것도 여전히 2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p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태준아? 3분의 4. 다음 p가 누구보다 작은 거야? 2보다 작은 거고. 그 다음 p제곱은 누구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지. 맞아? 그럼 이미 여전히 3분의 2보다 큰 와중에 제곱했을 때 양수다라는 거 사실 당연한 거니까 얘네 둘 중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전히 p는 누구보다 크고 얘들아 3분의 2보다는 크고 누구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돼?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맞아?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다음 이제 3 집어넣습니다. 3 집어넣으면 p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p가 3보다 작아.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p제곱이 누구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건가? 맞아? 드디어 이 값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요. 얘를 막 동시에 만족하려면 일단 p가 1보다 크면서 3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 큰 거고 3보다 작다는 볼 필요가 없네.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만족하는 범위는 1보다 크면서 p가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들 전부 다 3분의 2보다 큰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래서 지금 1, 2, 3 대입했을 때 범위를 이렇게 세 개를 구했는데 셋 중 하나,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한다 라는 말은 이 세 개의 범위 중 적어도 두 개는 뭐 한다는 뜻일까? 겹친다는 뜻이야. 이해가 가나? 다시 요 세 개의 범위 중 두 개 이상은 겹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1 대입했을 때도 성립하고 2 대입했을 때도 성립해야 되니까. 됩니까? 그럼 p에 관한 연립부등식을 푼다 라고 생각했을 때 등장하는 경계값이 3분의 2랑 그 다음에 1이랑 3분의 4랑 3분의 5 요렇게 있잖아. 맞아? 그치? 그럼 지금 첫 번째 n이 1이었을 때 x가 1이었을 때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을 집어넣었을 때의 범위고 그 다음 두 번째 3분의 2부터 3분의 4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2를 집어넣었을 때의 범위고요. 여기는 등호 들어가네. 그러고 1부터 3분의 5까지니까 얘만 좀 다른 색깔로 할까? 1부터 3분의 5까지면 이렇게 갔을 때 얘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범위 되겠습니다.
됩니까? 딱 보니까 두 개 이상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아. 맞지? 근데 주의할 점, 이름 포함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여기 둘 다 빵꾸 뚫려 있으니까 이름 포함하면 안 돼. 그지? 즉 요 범위 또는 요 범위로 우리가 써줘야 되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겠냐? 3분의 2보다 크고 p가 1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크고 p가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나?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다시 부등식의 정수 포함 조건을 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심플하게 대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직접 풀기가 좀 성가시다 싶으면 이거 대소관계 비교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 깨진다고. p제곱 플러스 2 막 이런 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알겠어요? 수의 범위를 한 땀 한 땀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할 수가 있어. 때에 따라서. 항상 우회적인 루트를 강구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도 될까? 얘들아 그래도 돼. 마지막 10번 문제가 남았는데 이거 상당히 개 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글을 좀 이상하게 써놨어. 이거 문과가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마지막 세 줄 잘 읽어야 되거든. 마지막 세 줄. 잘 쓰는 아? 거예요. 이 글도 이과가 더 잘 써요. 원래. 농담이야, 농담. 얘들아. 어디 가서 우리 하원 선생님이 문과를 졸라 무시했어 막 하면서 막 하면 안 돼. 마지막 세 줄. 슬래시 칩니다. 슬래시. 국어 읽듯이. 마지막 세 줄. 이때 통행로가 슬래시 선분 AB와 슬래시 두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에 슬래시 다시 선분 AB와 슬래시 두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에 가 한 몸이야. 알았어? 그리고 각각 대칭이고 슬래시 폭이 1m일 때 슬래시 만들 수 있는 통행로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읽어야 돼. 알았나? 다시 그 통행로가 이 직사각형 모양의 통행로가 문제에서 등장하고 있는 선분 AB와 슬래시 AB를 중심으로 하고 수직인 직선에 슬래시 각각 대칭일 때니까 얘에 대해서 대칭이고 얘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라는 걸 좀 복잡하게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예쁘게 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림 나와 있는 대로 읽으면 그니까 그림 나와 있어서 그나마 낫긴 한데 좀 말이 써져 있는 게 개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10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얘는 부등식을 세워서 푼다 라기보다는 부등식을 푸는 건 결국 해의 경계를 구하는 과정이잖아. 맞아? 그 경계가 되는 최대 최소가 되는 지점만 잘 찍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요렇게 원 모양이 있고 안쪽에 원이 하나 더 있어. 요렇게 있고 여기 A, B가 있고요. 방금 우리가 슬래시로 열심히 읽어줬던 그 통행로를 여기 사이에 어딘가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그치? 만들 건데 얘네들의 폭이 얼마다 라고 줬어? 1m다 라고 이렇게 줬어. 얘네들의 폭이 1이야. 그럼 직사각형이 지금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는데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할게. 바깥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네. 요 큰 거랑 접하는 순간 생각하려면 다시 바깥 사각형의 길이 기준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 녀석이 가질 수 있는 범위 같은 걸 생각해야 우리가 통행로의 가지수를 구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한 변 길이가 다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죠. 1m인 정사각형 모양의 대략식판을 파는 거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한 변 길이가 자연수인 가능한 가지수를 잘 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사각형 중에 가장 특이한 모습은 일단 정사각형일 때부터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정사각형일 때. 괜찮나? 그래서 정사각형일 때를 생각하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렇게 원이 있고 요렇게 원이 있었을 때 가장 작은 정사각형 길이는 요 안쪽 사각형이 이렇게 꽉 들어차일 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바깥 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했다 라고 생각하면 안쪽에 있는 요 원의 지름 길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어? 얘들아 10이라고 줬잖아. 맞아? 요 길이 10이라고 줬지? 그 다음에 선분 AB의 전체 큰 원의 지름의 길이는 20이라고 줬어. 그럼 현재 이 모습에서 얘랑 얘가 이렇게 접하는 모습이면 얘가 10인 상황이니까 파란색의 한 변 길이가 10이면 폭이 1이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한 변 길이 얼마라고 읽으면 돼? 12라고 읽으면 되지. 얘가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야. 최소인 정사각형의 모습. 그래 안 그래? 그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모습은 가장 커다란 원에 이렇게 틱하고 뭐 하는 순간 생각하면 돼? 접하는 순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지름 길이 얼마라고 줬어? 20이라고 줬으니까 여전히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 반지름 길이 1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왜? 반지름 길이. 맞잖아. 그럼 이렇게 중간에 선분 AB를 기준으로 끊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여기서 니들이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냐? 맞아 아니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정사각형이었으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요 한 변 길이 뭐라고 하면 돼? 5루트 2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나오는 거야? 10루트 2 나오는 거지.
맞아? 10 루트이면 얘들아 루트 200이니까 이게 14. 얼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만들 수 있는 최대 한 변 길이는 얼마다? 라고 해야 돼? 자연수니까? 14. 그치 14라고 해야 돼. 최대 한 변 길이는 14가 되는 겁니다.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 이해가? 그럼 정사각형일 때 만들 수 있는 가로 컴마 세로의 순서쌍을 셌다 라고 생각하면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거니까 몇 가지 안 나와. 12, 10이랑 13, 13이랑 14, 14 이거 세 종류밖에 안 나오는 거지. 맞아 아니야? 총 몇 가지 나타나 상훈아? 세 가지 나타나 정사각형일 때. 되나 안 되나? 이해가? 그럼 정사각형이 아닐 때 지금 세로의 길이보다 가로의 길이보다 더 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모양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나? 그래도 돼? 그럼 그러더라도 얘들아 세로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둘 중에 하나의 길이가 한 변 길이가 12보다 작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지. 이 12 여기 정사각형에서 만든 최소인 길이보다 더 작게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얘를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다음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가 14보다 커질 수도 없을 거 아니야. 이해가 갑니까? 즉 여기 나타난 세로 길이가 이미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12인 순간하고 13인 순간하고 14인 순간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바라보시면 돼. 요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나 안 되나? 그럼 세로의 길이가 12인 순간, 13인 순간, 14인 순간 가로의 길이를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지 기점이 되는 여전히 최대인 순간만 잘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전히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 세로의 길이 12로 고정이야. 제일 많이 늘렸을 때 바깥쪽 사각형을 이렇게 여전히 틱하고 뭐하는 순간 찾으면 돼? 접하는 순간 찾으면 되잖아. 됩니까? 이랬을 때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0으로 달라지지 않았고요. 내가 이렇게 끊어줬을 때 세로의 길이 12라고 났으니까 여기는 절반 찢어서 6이라고 놓으면 되지. 맞아?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여전히 관찰하면 되는 거 맞냐? 맞아 아니야? 여기 한 변 길이 뭐라고 읽으면 돼? 여기 8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이때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가로의 최대가 16이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순서쌍은 어떻게 찾으면 돼? 세로보다 가로가 긴 상황이니까 12보다 큰 숫자 중에서 16까지만 가능하니까 12, 13, 12, 14, 12, 15, 12, 16 요렇게 찾아주면 되냐? 맞아 아니야? 이거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하나, 둘, 셋, 네 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로의 길이가 13, 14, 15, 16 되시죠? 다음에 이제 13이 되는 케이스도 볼 건데 똑같은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지. 여기서 요렇게 했을 때 세로가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어차피 틱하고 접하는 순간이 최대인 기점되는 순간이라서 여전히 반지름 길이 10으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현재 별반 찝으면 2분의 13 이렇게 나타나서 이거 좀 짜증나긴 하지만 열심히 피타고라스 정리 칠 수 있잖아. 그럼 얼마냐 이거 100에서 마이너스 4분의 169를 빼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4분의 231인가요? 그러면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231이 이렇게 2분의 루트 231이 되겠네. 됩니까? 그럼 2분의 아니다. 네, 맞아요. 아 맞나? 2분의 루트 231? 그럼 이때는 가로의 최대가 얼마인 거야? 7. 가로 최대가 루트 231이니까 사실 얘는 정수 부분 따져주면 225. 얼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그냥 15가 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왜 7이야? 15. 225. 얼마니까. 그지? 그럼 가능한 게 현재 13, 14랑 13, 15. 요거 몇 가지만 나와? 두 가지만 나오지. 맞아? 즉 여기서 네 가지, 여기서 두 가지 나왔으니까 지금 6가지 찾았어 추가로. 됩니까? 다음 세로의 길이가 14일 때는 얘들아 이미 내가 14. 얼마긴 한데 196에서 플러스 4의 루트 씌운 것만큼 찔끔만 하고 작아지게 만든 거지. 맞아? 이거보다 1만 키워도 지금 얘 넘어가는 직사각형 만들어질까?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작은 순간에서 가로의 길이를 하나만 늘려도 얘 넘어갈 거 아니야. 1만 늘려도 15가 돼버리니까. 얘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들겠지. 그래서 이때는 직사각형 못 만든다라는 겁니다. 가로의 길이를 1만 늘려도 즉 14, 15만 되더라도 저기를 넘어갈 거니까. 이해하지? 애초에 세로의 길이 최대가 14였기 한 변 길이 최대가 14였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여튼 그러하고 지금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게 몇 가지 나왔어? 6가지 나왔어. 야 그럼 여기서 머리 좀 굴릴 줄 아는 친구들은 내가 여기 정사각형일 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센 건데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세로가 누구보다 길어야 돼? 가로보다 길어야 되는데 그렇지. 어차피 대가리 꺾어서 바라봐서 y =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저 모양이 그냥 뒤집어서 나타나지 않겠냐? 예. 맞아 아니야? 어차피 이 두 번째 케이스랑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고 몇 가지 나와? 6가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냥 이거 뒤집은 거지. 13, 12, 14, 12, 15, 12, 16, 12, 14, 13, 15, 13으로 나타날 거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이해하지 얘들아. 그럼 최종적인 순서상 몇 가지라고 셈하면 될까? 그치, 3 더하기 6 더하기 6 하면 15가지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점되는 순간만 잘 체크하는 거야. 최대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순간. 알았지? 구간의 경계에 집중하는 게 부등식 풀이의 기본입니다. 경계. 아마 이거 문제는 나쁘지 않은데 표현이 좀 개같이 써져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해요. 하여튼 그러합니다. 이해해? 얘들아? 모의고사 킬러면요? 뭐 딱히? 하여튼 여기까지 정리해도 될까요? 원래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순열조합도 좀 정리를 할까 싶었는데 시간이 남진 않네. 하여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돼? 이거 지워도 되냐? 아, 안 돼요. 안 돼, 안 돼.